반갑습니다. 앞에 줄줄이 단추가 많이 달려있는 약간 우아한 듯한, 그리고 실제로 입었을 때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게 니트로 만들어진 투피스 원피스, 그 중에 이제 투피스 할 때 상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피스로 할 때는 직기로 하시는 분은 옆구리에 지퍼를 부착해 주시고, 다이마루로 하시는 분은 그냥 바로 통으로 하셔도 됩니다. 투피스로 하실 때는 앞을 이렇게 여미게 벌어지게 해줄 겁니다. 주로 오버록을 활용해서, 니트니까 오버록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부분적으로 본봉을 이용하겠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상침을 최대한 하지 않습니다. 상침선이 없다. 자, 먼저 소매부터 하겠습니다. 소매에는 커프스가 있고요. 시보리를 하면 안 돼? 시보리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건 조금 이제 양장식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커프스로 하겠습니다. 자, 커프스 감에는 이렇게 식사 방향이 커프스 감으로 이렇게 가면 니트니까 늘어나겠죠. 근데 늘어나지 말라고 심지를 부착해 주십니다. 그러면 양장의 셔츠나 블라우스에서 쓰는 그런 이런 팔 모양, 커프스 모양이 조금 더 갖춰지겠죠. 그리고 한쪽에는 단추, 한쪽에는 단추구멍 그렇게 내줄 겁니다. 제가 시접을 좀 약하게 잡아서 원단이 좀 모자라서 시접은 1cm 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나란히 놓고 해야 크기가 맞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단축 구멍을 하는 위치에는 지금 심지가 발려져 있지만 심지를 한 겹 더 발라서 조금 더 견고해지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시접이 두꺼워지죠. 한쪽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뒤집으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한쪽은 이제 안 치고 두 겹 다 넘겨 보겠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니트라 하더라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시접을 한쪽을 친 거와 두 개 다 그냥 가져간 거는 만져보시면 느낌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커프스 할 때 이제 앞으로 모든 재봉에서 시접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만약에 커프스 시보리를 한다면 오버록으로 바로 해버리겠죠. 근데 굳이 본봉을 한번 이용하는 거는 여기가 촘촘하게 재봉이 되면서 이런 손질, 시접 부분 손질을 해주기 위해서 본봉으로 커프스를 마감해 주십니다. 자, 마저 해놓고요. 단축 구멍이 갈 곳에는 나중에 심지를 하나 더 부착하셔서 조금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단축 구멍을 요를 할 때 이렇게 세로로 내시면 조금 좋고요. 여기 커프스에는 가로로 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이마루 원단의 단축 구멍 방향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프스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매를 가져오셔서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안이고 여기가 끝입니다. 뒷판, 소매의 앞판에는 너치가 두 개가 있고 뒷판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앞판 쪽을 쭉 내려오시면 살짝 위로 올라가시면서 여기 너트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커프스에 있는 너트점 하나 있거든요. 커프스 중간쯤 되는 곳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랑 만나게 해줄 거고. 자, 그럼 중간쯤이랬으면 여기죠. 그런데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기가 커프스 지점이고 여기가 커프스 지점이거든요. 요만큼 차이가 나네.
요거를 주름분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커프스 끝이 한번 오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한번 오면 여기 약 4cm 정도의 트임이 있습니다. 넛지 트임. 자, 요거 생각해 주시고요. 옆선, 소매 옆선, 요거는 바로 오버록으로 하셔도 됩니다. 시접은 뒷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개봉을 하니까 얘가 지금 후라이스라는 겨울용 니트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울죠. 울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옷 늘어나야 되니까 울어도 상관없이 나중에 다림질로 다시 수축을 시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옆선 재봉해서 이렇게 재봉하실 때 오버록도 마찬가지고 재봉도 마찬가지고 기준은 앞판이 기준입니다. 소매에 이렇게 오버록을 쳐왔습니다. 다림질은 나중에 소매 커프스까지 다 달고 하시겠습니다. 자, 넛지 하나짜리가 있고 넛지 두 개짜리가 있겠죠. 요 끝 두 개짜리의 끝에서 끝이 커프스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고 짧은 요 사이가 트임이 되겠습니다. 자, 표시. 자, 이러면 여기서 주름을 잡기 위해서 넓은 땀으로 트임에서 반대편 트임까지 옆에 요거 시접 방향 뒷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놔주시고 넓은 땀으로 홈질 두 줄 내지 한 줄 홈질을 해 주십시오. 두 줄로 하셔야 골고루 예쁘게 되겠죠. 이렇게 했다면 윗실이든 하나를 당겨서 주름을 잡으십니다. 골고루 펴줄 수 있도록 주름을 잡고 여기 반대편도 또 당겨서 골고루 주름을 잡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름을 조금 잡아놨죠. 그 다음 커프스의 중간쯤에 넛지가 있겠습니다. 이 넛지랑 그 하나짜리 넛지 있었죠. 그 하나짜리 넛지랑 맞추십니다. 소매 안쪽으로 커프스를 딱 집어넣으면 맞춰지겠죠. 자, 커프스 끝 한쪽 끝 맞추시고요. 반대편도 한쪽 끝 맞추시고요. 자, 그렇게 벌려보시면 여기 넛지와 여기 넛지 사이에 주름분을 맞출 수 있죠. 주름분을 맞춰 주십니다. 골고루 펴질 수 있게. 자, 옆선 쪽에 있는 부분은 주름이 좀 약하게 잡히고요. 요 소매 옆선 있었죠. 요 부분은 소매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름이 조금 약하게 잡힙니다. 사이사이를 잘 조절하셔서 촘촘하게 핀을 꽂아 주셔도 되십니다. 그 다음 여기 앞쪽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쪽 반대편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주름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주름을 맞추어서 핀을 꽂아 주십니다. 자, 제가 이제 한쪽은 해놨거든요. 갖고 와서 보겠습니다. 주름에 맞춰서 핀 꽂아주고, 여기 중간과 중간 사이는 트임 분으로 남겨뒀습니다. 먼저 본봉에서 요렇게 놓고 하셔도 되고, 요렇게 놓고 하셔도 됩니다. 아무 쪽이나 하셔도 됩니다. 주름을 봐가면서 조금 조절해 가기에는 주름이 위에 올라오면 좋고, 커프스가 울지 않고 하기에는 또 커프스 쪽을 받쳐서 하면, 위로 올라오게 하면 또 좋고, 아무 쪽이나 상관없습니다. 편하시는 부분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먼저 시침을 먼저 한번 해주고요. 왜냐하면 후라이스라는 재질은 오버록으로 바로 하면 가정용은 괜찮습니다. 가정용 오버록에는 주로 가정용 니트 바늘을 1번, 2번에 넣어서 하시면, 특히 1번에 넣어서 하시면 다이마르를 해도 구멍이 안 나는데, 공업용은 니트용 공업용 바늘을 오버록에 호환해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니트에 맞는 오버록 바늘을 또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직기 바늘을 쓰게 되죠. 오버록용. 그렇게 되면 원단이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본봉을 한번 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요 트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개봉이 되었죠. 여기서 이제 주름을 잡기 위해서 해줬던 실을 꺼내 주십니다. 항상 어느 부위에든 주름을 잡았던 실은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다닥 우다닥 터지는 소리가 안 납니다. 커프스 쪽에서 오버록을 해 오십니다. 커프스 쪽에서 오버록 하시는데, 시작하실 때 여기 트임에서 하지 않고, 옆선 있죠? 옆선이 이제 뒤쪽이랬죠. 옆선, 소매의 옆선 줌에서 시작을 하십시오. 이렇게 가시면서 여기 이 부분에 원단이 많이 늘어난다고 느리지 마십시오. 그냥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대로 쭉 돌아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실을 남겨주십니다. 그럼 하고 오겠습니다. 옆선 줌에서 시작을 한다. 그죠? 그리고 끝날 때는 이렇게 남겨둔다. 방향은 커프스 쪽에서 한다. 이렇게 남겨두셨으면 돛바늘이나 그 코바늘 뜨기 할 그 스킬 할 때처럼 확 잡아채는 거 있죠. 그런 바늘, 그런 걸 이용해서 여기 안쪽으로 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마감이 되죠. 자, 오늘은 여기 오바록 상침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오바록을 많이 쓰고 오바록으로 해서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소매의 시접은 소매 쪽으로 가겠죠. 커프스 쪽으로 가지 않고. 그럼 제가 여기 부분이 트임이다 했죠. 트임입니다. 이 부분을 다림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요 오버록 폭만큼. 여기 소매에 오버록 폭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 핀 꽂아 주시고, 올라간 선에 바늘로, 손바느질로, 니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원단을 조금 떠줘도 밖에서는 표시가 안 나겠죠. 자, 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발뜨기나 감침질이나
공구르기나 편하실 대로 최대한 본인이 편하게 잘 하면서 표시가 덜 나는 방법으로 해서 단을 떠주십니다. 스르륵 한번 박으면 되지 상침하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의외로 상침해 놓으면 별로 안 이쁩니다. 그래서 한번 뜨는 걸로 대신해 주십시오. 니트라서 뜨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직기이면은 바깥에서 표시가 많이 나겠지만 이렇게 해서 떠주십니다. 그럼 어디까지 뜨느냐? 그냥 요 트임만큼 커프스 시작과 끝을 살짝만 물고 시작하시고 물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기 감찜질한 선을 바짝 당기지 않습니다. 실을 이제 앞으로 여러 부위에 이렇게 공구르기 등을 할 건데 그때마다 바짝 당기지 않습니다. 왜? 니트니까 늘어나니까 얘도 조금 늘어나야 된다. 가장 권해드리는 건 세발뜨기. 세발뜨기가 이제 가장 잘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늘어나도 데미지가 가장 적게 생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뒤집어 보시면 주름이 예쁘게 잡혀 있는 소매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어디가 단추이고 어디가 단추 구멍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옆선이 있었습니다. 옆선이 있고 옆선에서 이렇게 남는 쪽 있죠. 가까운 쪽 여기가 단추입니다. 옆선에서 멀리 있는 쪽, 옆선에서 멀리 있는 쪽이 단추 구멍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 트임 있죠. 이렇게 해서 채워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었던 트림 자리로 해서 주름이 하나 생깁니다. 이 주름을 쫙 따라 올라가니까 아, 여기가 뒷판이구나. 자, 뒷판 쪽에 트임과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얘는 66이라서 제 손에는 안 들어갑니다. 저는 제일 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소매 뒤쪽으로 해서 여기 트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옆선에서 가까운 쪽이 단추, 옆선에서 멀리 있는 쪽이 단추 구멍. 그래서 이렇게 한다. 자, 됐죠? 그러면 이렇게 소매 양쪽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다림질 할 일이 있을 때 요거 옆선 뒤쪽으로 보내서 싹 다려 주시고 커프스와 소매를 연결한 여기서도 싹 다려 주십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다림질 거리가 있을 때 같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림질 하고 나서는 제일 마지막에 소매 달 거거든요. 그래서 딱 제껴 놓으시면 됩니다.